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2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2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병진월 계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계수일간이 되겠고요.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수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수가 되죠. 물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물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임수라고 하는 것 같은 수가 되고 9번째 천간인데, 역시나 물의 기운, 차가운 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할 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됩니다. 음수가 되죠. 같은 물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음량의 차이가 있는데, 물상학적으로 봤을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비해서 크고 넓고 깊은, 즉 쉽게 말하면 방대한 개념의 물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음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비해서 작은 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하게 되면,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어려우니까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에 비유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임수는 양수로서 대해수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같은 개념이라든가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인 큰 물이 아니라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이슬이라든가 이슬방울 같은 것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옹달샘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또는 작은 시냇물이라든가 또는 우물 같은 개념이고요. 또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물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럴까요? 정화수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이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쓰는 거 성수 같은 개념, 그런 것도 맑고 깨끗한 그러한 개념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의 차이가 있죠. 양과 음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 임수는 양의 큰 물이기 때문에 큰 물은 잔잔할 수도 있겠지만은 큰 물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큰 요동을 치죠. 예를 들면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물이 범람해서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은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요. 무토로서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계수는 아무리 수가 왕해도 작은 우로수와 같은 것이 물이기 때문에 계수는 왕해도 뭘 하진 않는다. 범람의 우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 핵심은 청징함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임수라고 하는 것도 깨끗해야죠.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다 버리네 많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근데 그거 버리는 순간 우리나라 수산업 다 망하고요. 전세 시간 문제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산물 마시는 거는 이제 먹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수도 맑고 깨끗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임수는 왕하면 충분한 성질, 충분지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특징이 되는 것이고, 계수는 그런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맑고 깨끗함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토라고 하는 관성을 쓸 수 있지만은, 계수라고 하는 작은 물은 왕하더라도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를 쓰게 되면 계수는 뭘 잃어버린다? 청징함을 잃어버리게 되다,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먹는 음용수와 같다 그랬고요. 정화수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쓰는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물이 탁하고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물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계수는 일간이 왕하더라도
범람할 우려가 없으니 그냥 간목으로서 뭘 해준다? 설기순세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준다. 병화로서 조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도 차가운 냉기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도 차가운 냉기이기 때문에 임수 또는 개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다가, 수가 왕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특히나 해, 자, 축, 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수가 왕한 동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후의 필요가 있는데, 꼭 해자 축월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가 많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신금 같은 경우에는 옹달샘 같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막히게 돼도 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가지고서 개수에 뭘 마련해 준다?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물은, 옹달샘은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야지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물이 고여 있게 되면 이끼가 끼거나 흙탕물이 발생하게 돼서 개수의 핵심인 청징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갖다가 월령이라고 하고 월지라고도 하죠. 오늘은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으니까 월령은 어떻게 됩니까? 진월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동.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가운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절하고 동절은 조후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춘절은, 봄은 목이 왕성한 계절이고 추절은 금이 왕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조후의 개념은 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목이 왕했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을에 금이 왕할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 월령이 되는 것이고,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뤄야 된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죠. 여러분들 적도에서 살기가 좋을까요? 안 좋죠. 아니면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지역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한열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온도를 말하는 것이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 그 오행도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만 중화된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진월은 그 절기로 보면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명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명이 돼야지만 묘월에서 어디로 바뀐다? 묘월에서 이제 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묘진월이라고 원래 동방이면서 왕절로 이렇게 보지만, 진월은 순수하게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월은 그냥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진월은 뭐가 된다습니까? 신자진 수국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유 합금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또는 인묘진 방합도 성립이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지지로 진, 술, 축, 미, 토 등이 많아서 토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주의 전체 틀을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간파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월은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면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진유 합금이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진술충비가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지는 것이죠. 오늘 개수일간이니까 개수일간이 진월이 되는데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다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보면 되고, 진유합금이 되고 신금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인성인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면 식상이 왕해지는 것이고, 진술충비 토가 많아지게 되면 관살이 왕해지는 것이니, 그거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토가 왕한 토왕절이고, 그래도 인월하고 인묘월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인묘월은 식상인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계수일간 자체가 인묘에 뭘 할 수 없죠? 통근을 할 수가 없지만은 진월은 진중 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수의 고지가 돼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월령 자체의 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에 통근되지 않았던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 하더라도 좋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살인 토가 많게 되면 계수의 핵심 어디 있다 그랬죠? 절대적으로 탁수가 되면 안 된다. 청징함에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계수는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이 있어서 계수의 근원을 마련해서 계속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계수가 탁수가 될 수 있으니 이때는 양목인 간목까지 있다라고 하면 간목의 토로 이렇게 제거시켜 준다라고 하면 그게 토가 계수를 갖다 탁수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진 수국이 형성된다든지 또는 금국이 형성되게 되면 사주가 금수가 많게 되면 뭐 어떻죠?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월에 계수가 태어났을 때는 먼저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 또는 방합이 형성되는지 토가 많아지는지를 살펴 기본적으로 그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진월의 계수는 신금과 간목 또는 신금과 병화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의 배합법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데, 격국을 알아야지만 성격도 알 수가 있겠고요. 격국을 알아야지만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 수 있겠고, 격국을 알아야지만 용신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 용신을 알아야지만 격국과 용신을 알아야지만 이 사주의 부기 빈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운대가 좋아, 이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격국 용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사주 격국 용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 몰입될 필요는 없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어떤 것이 용신 필요한 오행가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계수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얘는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죠. 대 양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 즉 월지에 있는 진토가 토극수하는 관계죠. 그래서 월지에 있는 토가 나를 극한다고 해서 이거를 극아자라고 하는데, 극아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얘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 윤리, 도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남편도 될 수가 있겠고 직장도 될 수가 있지만은 안 좋게 보면 질병, 적군, 도적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둘로 나눠봅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편관은 나는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쓰죠. 그래서 정관 칠살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금방 말했던 법, 윤리, 도덕, 직장, 남편, 명예 같은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정관이 좋고 편관칠살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도 나한테 유용해야 좋은 것이지 무조건 정관이라고 해서 좋게 보지 않고요. 칠살 편관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이거를 놓고 봐야지, 편관 칠살이 질병을 나타내고 관제, 구설, 송사를 나타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 오늘 같은 경우 음대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정관이고, 편관칠사는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보다 편관칠살인데, 오늘은 음수가 양토로 봤기 때문에 얘는 정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단 진월은 토가 왕하지 뭐가 왕하지도 않다, 일간이 왕하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진월이 토왕절로 봤을 때는 신약한데 관왕하다, 정관이기 때문에 관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일간이 약한데 저게
필살이었다면 살중, 신경, 신약, 살왕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당연히 일간이 약해서 관을 감당하기 어렵고요. 특히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 정화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탁수가 되거나 또는 무토기 더 너무 많아져서 매수가 매몰되면 개수로서의 가치, 개수로서의 용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으로서 금생수해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겠고, 개수가 왕일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인성 또는 경금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에는 뭐가 있냐면 묘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있고요. 물론 준방합이 성립됩니다. 원래는 인묘진 방합이 완전히 다 있어야 되지만은 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있으면 준방합이라고 해서 목의 기운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목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고요. 만약에 인시가 됐거나 예를 들어서 병인 인연이 됐을 때는 이건 완벽한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식상 상관이 왕한 것으로 논할 수가 있겠고요. 연지에 다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개수일간이 진에 통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식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 개수는 좀 약하다라고 보겠고요. 연간에 비견인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일간 개수나 연간에 있는 개수나 진하라를 의지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개수가 우리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얘도 힘이 부족하고 나도 힘이 부족하게 되겠죠. 월간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진월의 병화는 그렇게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이 목에 의해서 설기되고 따뜻한 햇볕이 찌게 되면 개수가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한 개수를 돕는 글자가 필요하다. 일간 약할 때 드는 거는 인성으로서 돕거나 비견, 겁재로서 돕는 거고, 만약에 이 사주가 생시해서 다시 비견, 겁재를 보지 않고 식재, 관을 본다. 식상, 재성, 관성을 본다라고 하면 개수가 고갈돼서 매우 좋지 못한 구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하겠죠. 인성을 보게 되면 그나마 좀 괜찮지만 무오시를 본다든가 기미시를 보게 되면 개수일간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까탈하고, 그다음에 생각이 많아지면서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이 왕하고 화가 왕하게 되면 개수가 마르고 고갈된다라고 했고요. 개수가 연간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임자시가 이렇게 되면 자진합수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간 개수가 시지에서 녹인 자수를 얻고요. 겁재인 임수를 얻어서 요거는 개수가 세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수가 너무 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임자시가 아니었으면 신약인데 임자시를 얻으면 그래도 신강한 사주 원령까지 얻었기 때문에 군비쟁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모운 갔을 때 또는 이렇게 화운 갔을 때는 자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갑인시 같은 경우를 얻게 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수의 기운, 수가 땅 속에 조금 있는데 목이 많아지게 되면 그 수마저 말라버리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화운을 만나게 되면 어렸을 때 공부도 잘 안 될 것이고요. 신경은 굉장히 예민해질 것이고, 설기가 과다하니 건강도 좀 좋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모근이 많아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자시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또 투출되어 있죠. 진토를 또 하나 얻었다 하더라도 역시나 통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해수, 자수, 지질, 신유금이 있는 거하고는 진토 두 개 있다고 해서 크게 개수가 왕해지지는 않는다. 어떤 분들 수의 고지니까 일간이 고지를 만나서 안 좋다 이렇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건 일간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모군을 간다거나 화운 때는 건강 운이 썩 좋게 볼 수는 없고,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좀 세력을 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초년운이 이렇게 되면 어떻다? 초년운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무오시나 기미시가 되면 안 그래도 작은 개수를 갖다 무토가 매몰시켜버리고, 기미시는 기토 개수를 파극하게 되는 것이니, 오늘 중에서 진짜 얻지 말아야 할 생시는 무오시, 기미시가 가장 좋지 못한
갑인 을묘시도 별로 좋지 못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경신시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러면 개수가 신금 인성을 얻었죠. 경금도 신의 뿔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목을 억제할 수 있고, 토가 온다 하더라도 토생금 금생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나쁘지 않은, 오늘 만약에 태어난다고 하면 남녀 불문하고, 그죠? 경신시 정도 좋은데, 그러면 선생님 신유신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진유학금이 아니고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구조가 되겠고, 개해시도 뭐 금은 아니지만 이 비경 법제를 봐서 이제 뿌리를 둘 수는 있죠. 해묘한목해서 수기는 임자보다는 수기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갑인시, 을묘시, 정사시, 무오기미시, 임술시에 비하면 뭐 개해시, 임자시 나쁘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생시 경신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